안녕하십니까, 건축클리닉입니다. 이번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시멘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시멘트는 우리가 살고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아무리 목조주택이라 해도 시멘트는 바닥 부분에 사용을 할 겁니다. 또 이제 적벽돌로 사용을 하거나 콘크리트로 집을 짓더라도 시멘트는 어디든 다 들어가고, 아파트도 시멘트 없이는 아파트를 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멘트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멘트 하나에 뭐 예를 들어서 모래하고 자갈하고 물을 집어넣었을 때 이걸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콘크리트는 뭐 자갈, 물이 사용된다고 하지만, 자,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중 단어를 보면 대부분 뭐 일본어라든지 건축 용어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렵거나 좀 거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우리나라 말로 해석된 건축 용어를 자꾸 쓰려고 하다 보면 말이 자꾸 막히는 것 같아서 있는 그대로 제가 건축 현장에서 듣고 배운 그런 얘기들을 그냥 그대로 꺼내서 할 테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멘트 하나에 물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할 때 이런 제품을 이제 뭐 고소리 아니면 뭐 놀이빗기 용도로도 많이 쓴다고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시멘트에다가 물만 섞었을 때는 본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풀칠을 하거나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멘트와 모래를 1대1로 섞었을 때, 자, 이때는 방수 용도로도 많이 쓰이고요. 이제 1대2로 세멘트 하나에 모래 둘 정도 썼을 때 이때도 방수 용도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미장을 하는 경우에 이제 1대2로 섞어서 미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인지사모래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제 마른 가루를 쓸 때 시멘트를 배합을 하고 미장을 벽에 발랐을 때, 자, 물기를 빨아내거나 이런 경우를 쓸 경우에 인지사모래를 쓸 때 1대2의 사모래를 씁니다. 자, 그리고 1대3을 썼을 때 이때도 미장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 1대4로 썼을 때 1대4로 썼을 때는 타일 용도로 많이 써요. 그리고 뭐 1대5 내지 1대6 정도 썼을 때는 석재 작업을 할 때 많이 씁니다. 바닥 석재를 쓸 때 이런 용도로 많이 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멘트 하나에 모래를 하나 넣느냐, 모래 2개 넣느냐, 모래 3개 넣느냐, 4개 넣느냐 따라서 사용하는 용도가 틀린데, 예를 들어서 자, 1대4를 써가지고 타일 작업을 하느라고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뭐 1대2를 쓰거나 1대7을 쓰거나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분들이 꼭 1대4를 쓰겠죠. 제가 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1대3을 쓰거나 1대2를 썼을 때 타일루가 안 붙어요. 붙어도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용도에 맞게 시멘트 하나에 모래를 몇 개를 더 넣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일하는 능률이 상당히 표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석재 같은 경우에도 1대6이나 7을 쓰지만 실질적으로 미장하는 용도나 타일하는 용도에 이 정도의 사모래를 써라, 배합을 하라고 하면 화를 많이 냅니다. 왜냐? 석재를 올려놓고 망치로 두드리는 과정에서 잘 눌러지지도 않고 일이 상당히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그분들만의 그 방식을 씁니다. 석재 할 때는 5, 6, 타일 할 때는 뭐 4,
미장할 때는 3, 방수할 때는 2,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건축 현장에서 용도별로 가지별로 다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이제 다음 동영상을 만들 때는 제가 미장을 직접 해보기도 할 거고, 타일로도 직접 붙여볼 거고, 돌을 붙이는, 바닥에 돌을 붙일 때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못하면 다른 분들이 하는 걸 동영상을 찍어서라도 보여드릴 건데, 왜 그분들이 시멘트 배합을 다 틀리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때 보시면서 설명해드리고 하면 더 많은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1대1 상황이나 1대2 같은 이런 시멘트 배합 같은 경우는 시멘트가 상당히 진하고 모래가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방수 효과를 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석재 작업을 하는 경우에 1대5를 썼다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겠습니까? 시멘트보다도 모래 알갱이가 더 많은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물이 스미는 역할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바닥에 돌을 붙이고 이곳에 모래 시멘트 배합한 사모래라고 하는 걸 깔고 배합을 한 경우에 만약에 매지가 빠져나가서 습기를 먹었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물을 먹게 되고, 외부의 경우에요. 외부에 물을 먹게 되고 먹은 물이 얼음으로 인해서 돌을 들어 올려버리는 그런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파트 현관이나 그 넓은 그 외부 쪽에 있는 돌들이 밀려 나오는 현상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물이 들어가고 모래에 물이 먹은 상태에서 얼어버리고, 또 이곳으로 들어간 물들이 시멘트를 녹여버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모래 위에다가 석재를 올려놓은 결과가 되니까 나중에 다 들고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부의 석재 작업을 할 경우에는 시멘트 배합을 이 정도 해주면 좋지 않겠나, 1대3 정도 요구합니다. 하지만 석재 일 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합니다. 왜냐? 작업 시간이 상당히 늦어지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가 직접 시공할 때는 외부 경우 1대3을 씁니다. 왜냐? 속에 있는 시멘트가 사모래가 물을 먹지 않게끔, 그래서 석재 부분들이 잘 배합한 부분에 잘 붙어 있으라고 이런 배합을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1대5 내지 1대7 정도의 모래 배합을 해서 석재 시공을 합니다. 내부는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외부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하자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건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조금 이분들을 좀 뜯어 말리든지 좀 설명을 해서라도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자가 너무 많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타일 시공하시는 분들도 1대5를 써가면서 바닥에다 타일을 붙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타일루가 어떠한 약한 충격에도 벌떡벌떡 일어나 버리고 매지가 빠져나가고, 그 식당 같은 경우도 저희도 이제 타일루가 떨어지는 데 가보면 타일루를 떼보면 속에 모래만 들어있어요. 이게 시멘트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자, 그런 것들은 아주 하자가 1, 2년 안에 빨리 발생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시멘트 배합을 1대1은 아니겠지만 1대2는 아니겠지만 1대3 정도 4 정도만이라도 해서 타일 밑에 시멘트를 좀 강하게 좀 해주면 지금처럼 빨리 하자가 발생되는 그런 일들은 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집을 질 때에도 이런 내용들을 알고 집을 진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 과정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왜 우리 집에 있는 그 바닥에 붙어 있는 돌들이 일어날까? 타이루가 붙어 있는 타이루가 왜 자꾸 한 장 한 장 자꾸 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